거대한 공룡 제국 페르시아에 맞서 싸운 그리스. 마라톤 전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10년 후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 300용사가 모두 몰살당하는 참패를 겪었다. 그러나 이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아예 박살냈고, 그리고 다음에 이 플라테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몰아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허망한 죽음과 깨어진 꿈,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비극, 이 참혹한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흐른다. 그리고 그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페르시아 전쟁의 마침표 플라테이아 전투, 도망친 왕과 남겨진 장수에 관한 이야기. 제왕이 되기 위한 혹독한 교육도, 제국을 호령하던 수십만 대군의 위용도 텅 빈 바다 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교가 끊어질지도 모른다. 아테네의 지략가 테미스토클레스가 던진 그 거짓말은 황급하게 도망치던 크세르크세스 왕의 앞길에 실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몰아닥친 돌풍에 헬레폰토스 해협에 설치해 놓았던 부교가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려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 나타나자 이것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난 산에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맹렬한 공포심에 불을 당겼습니다. 쫓기던 나룻배에 몸을 실은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리스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단 한 번도 등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해협을 건너며 그가 느낀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데 대한 분노가 아니라 끔찍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45일에 관하여. 고난의 행군 45일. 그가 플라테이아를 떠날 때만 해도 비록 쫓기듯 철수하는 길이었지만 이 장면처럼 제국의 왕에게 어울리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헬레폰토스 해협의 바다에 도달하기까지의 지난 45일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함대와 식솔들을 배편으로 아테네의 팔레론 항구에서 먼저 도피시킨 뒤 최소 1만 명이 넘는 경호병력과 함께 강행한 육로를 통한 철수.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굶주림에 풀을 뜯어먹으며 연명을 해야 했고, 오염된 물을 마시다 많은 병사들이 역병과 이질로 기루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얼어붙은 강의 얼음이 깨지며 강을 건너던 무수한 병사들이 수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서 겪은 이 끔찍한 추위와 질병,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적의 기습에 대한 공포가 육체와 정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지치게 만들었고 왕의 이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짓밟힌 강산, 그러나 이를 외면하는 스파르타에 관한 이야기. 페르시아의 왕은 도망쳤지만 아테네와 그리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페르시아의 8만 대군은 플라테이아 지방과 아테네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불태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학살의 공포 속에서 치를 떨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스파르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코린트 지역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그 뒤에 숨은 그들은 동맹국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축제를 핑계로 댔지만 실상은 내부 노예들의 반란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스파르타의 행태는 결국 남들이 흘려준 피의 대가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 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1년 가까이 스파르타의 침묵과 방관이 이어졌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배신감에 내몰린 아테네는 마침내 스파르타를 향해 분노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칩니다. 스파르타, 당신들이 정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해군을 페르시아에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숨어있는 그 알량한 코린트 성벽은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냐. 그 서슬퍼런 아테네의 협박에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스파르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6만 명의 그리스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페르시아군 8만 명이 눌러앉아 진을 치고 있는 플라테이아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될지도 모르는 또 한 번의 대격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장수의 헛된 꿈에 관한 이야기. 8만 병력과 함께 플라테이아에 덩그러니 남겨진 마르도니우스. 총사령관인 왕이 도망친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핏발선 눈빛 속에는 위기의 이면에 자리한 거대한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매제이자 이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던 주전파의 핵심이었던 그에게 패배한 채 빈손으로 권력 다툼으로 날이 새고 달이 가는 페르시아의 궁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정치적, 아니 육체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패배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제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그리스를 아예 짓밟아버리고 여기에 눌러앉아서 이 땅의 첫 번째 그리스 태수가 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도니우스의 꿈을 이루어줄지도 모르는 가르가피아 샘물에 관한 이야기. 가마솥 불볕 더위 속의 대치상 때 10여일,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은 산빛 아래의 키 낮은 관목들 사이에 진을 쳤고 페르시아군의 주력인 기병은 여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1년 전 마라톤 전투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서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조급증은 페르시아군과 마르도니우스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군의 군병과 기병이 무서운 그리스군은 그 숲속에서 꼼짝도 않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무너뜨릴 비책이 마르도니우스에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리스군의 식수원이었던 가르가피아 우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페르시아군은 기병의 엄호를 받으며 이 우물을 돌로 메꾸어 버립니다. 기병이 없는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들은 속수무책으로 이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 지방 태수를 향한 마르도니우스의 꿈이 그의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그리스 연합군은 대치 12일째가 되던 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야음을 틈타서 야간 호텔을 감행했지만 피와 식별이 어려운 어둠 속에서 아군끼리 전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아침이 되고 보니 지휘체계마저 무너진 6만 대군은 이 사진처럼 세 조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 지방의 태수 자리는 이제 꿈이 아니라 마르도니우스의 코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허망한 죽음,
그리고 깨어진 꿈에 관한 이야기. 적의 전열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마르도니우스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태수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려 잠시도 참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캄캄하게 뒤덮은 페르시아의 화살비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지독한 갈증과 허기를 참아내며 겹겹이 쌓인 청동 방패벽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규율과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함이 제국의 파상 공세를, 화살 세례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마르도니우스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치열하게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파르타 진영에서 날아온 불 하나가 그의 거대한 야심을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구심점을 잃은 8만 대군은 그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국의 왕은 도망가 버렸고 뒤에 남겨진 제국의 장수는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제국의 8만 대군은 승리의 목전에서 남겨진 장수의 허망한 죽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란 모두 허망한 것이고 전쟁의 죽음 또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릴 때처럼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치열한 백병전의 와중에 창은 부러지고 칼을 놓쳐버린 적의 병사 하나가 얼떨결에 집어던진 돌에 사령관이 맞아서 죽었다니. 뛰어난 전략 전술의 결과도 아니고 전력의 현격한 차이 때문도 아니고 수십 년간 대를 이어 별러온 거대 제국의 복수는 무산되었고 그리스 지방의 태수를 꿈꾸던 마르도니우스의 야망도 무심코 날아온 돌멩이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승자의 저주인가, 억압된 체제의 희생양인가. 승자의 저주에 관하여 뜻밖의 행운 덕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파르타의 섭정왕 파우사니아스, 주인을 잃은 페르시아 사령관의 막사 한가운데 선 이 영웅, 스파르타의 섭정왕 파우사니아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황금 술잔이 아니라 좁고 폐쇄적인 스파르타의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 더 넓고 큰 세계였습니다. 그가 거대한 제국을 목격하고 나서 억눌려 있던 그의 야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심만만하고 진취적이었던 스파르타 사람답지 않은 스파르타 사람 섭정왕 파우사니아스는 변화를 극단적으로 꺼려하는 스파르타 체제에, 특히 보수적인 에포르들과 원로들에게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만 파우사니아스는 페르시아 대군보다도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겨졌고, 그는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의 말발굽 앞에서 그리스와 스파르타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끝내 지붕이 뜯겨나간 신전 안에 갇혀서 한여름 정오의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열흘 가까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죽어야만 했으니 이것을 승자의 저주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파르타라는 억압된 체제의 희생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를 이은 야욕이 빚은 패자의 비극에 대하여. 승자의 저주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패자의 비극 또한 끔찍했습니다. 패자의 비극, 그것은 바로 바다 건너 페르시아로 도망친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이 노래하듯 아버지 다리우스 대왕의 야망을 이어받기에는 너무나 심약했던 이 왕은 깊은 정신적 고통과 신경쇠약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망령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인격 파탄에 이른 그는 급기야 며느리를 범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결국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도망쳤던 왕은 반미추광이가 되어 죽임을 당했고 그리스 태소 자리를 꿈꾸며 그리스에 남았던 장수 그는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은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었습니다. 플라테이아 평원은 묻고 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말인가? 라고 말이지. 해양제국의 서막에 관하여 그러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플라테이아 평원에서 마르도니우스의 대군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날, 바다 건너 소아시아의 미칼레 해변에서도 마지막 남은 페르시아의 함대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양 제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편 추방으로 쫓겨났던 아리스티데스와 크산티포스, 국가의 존망 앞에서 자신의 정적들 이 두 사람을 과감히 불러들인 테미스토클레스, 그의 원대한 정치적 밑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을 각각 플라테이아와 미칼레 두 전장의 지휘관으로 앞세워서 아테네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그가 그린 그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 솔론이 밑그림을 그렸고 독재자 페이스트라토스가 색깔을 칠했으며 테미스토클레스가 오랫동안 노심초사 꿈꿔왔던 그 꿈, 해양 제국의 꿈, 그 원대한 꿈을 향한 아테네의 화려한 비상을 알려주는 전주곡이었던 미칼레 전투.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